이번에 중학교 입학했는데 무엇부터 어떻게 잡아나가야 할지 막막한 분, 2학년 올라가서 본격적으로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어떤 것부터 해야 할지 감이 잘 안 오는 분들 계시죠? 괜찮습니다. 많은 분들이 비슷비슷합니다. 이런 내용을 깔끔하게 정리해둔 자료가 많지 않아서 그래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중학생이 반드시 챙겨야 할, 길러야 할 5가지 능력에 대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방향을 잃었다, 잘 모르겠다 싶을 때마다 이 영상 보시면 답답한 마음이 사라질 겁니다. 우선 첫 번째, 읽기 능력을 좀 길러야 합니다. 앞으로 우리 학생들이 접하게 될 많은 정보는 다 텍스트로 작성된 것입니다. 영상물이 아무리 대세라고 해도 학습 관련된 자료나 성적을 결정짓는 시험의 경우에는 인쇄물의 형태입니다. 근데 요즘 학생들 읽기 능력이 정말 심각한 수준입니다. 이건 학생들이 커가는 환경 속에서 스마트폰이 만든 폐해입니다. 어른들 중에서도 이런 문제를 호소하시는 분들이 꽤나 계신데요. 눈이, 내 시각이 글을 옆으로 길게 읽기보다는 옆으로는 짧게, 아래로는 빠르게 이동하는 게 습관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읽는 것도 대충대충 스킵하는 형태로 읽고, 이건 어른들만 그런 게 아니라 학생들도 그렇습니다. 국어 지문을 읽고 그 의미를 파악하는 것을 정말 힘들어합니다. 앞으로 우리 학생들이 접하는 모든 텍스트 정보가 다 스마트폰 사이즈의 화면을 통해서만 접할 수 있다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그렇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독서의 경우도 스마트폰으로 이북을 읽을 수도 있지만 가급적이면 종이책을 읽을 것을 권합니다. 이 읽기 능력에는 문해력도 포함되는데요. 이건 중학생뿐만 아니라 2023년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많은 분들이 겪는 문제죠. 사회적으로 많이 통용되는 단어의 뜻을 몰라서 의사소통이 안 되고, 그런 단어를 사용하는 게 마치 꼰대, 이상한 사람인 것 마냥 되어버리는 경우도 많죠. 금일을 금요일로 이해한다거나 간헐적으로 같은 단어는 아예 뜻을 모르는 경우도 있죠. 일상에서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학술 서적 등 전문적인 내용을 다루는 자료에는 이런 단어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런 자료들은 대입 수능에 비문학 지문으로 등장도 하고요. 어쨌든 읽기 능력은 중학생 시기에 반드시 키워야 합니다. 이런 게 진짜 기본기입니다. 둘째, 메타인지 능력입니다. 이건 최근에 많은 분들이 사용하고 계셔서 아는 분들이 많으실 테지만 혹시나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쉽게 말씀드리면 내 지식에 대한 지식이에요. 내가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르는지에 대한 지식을 말하는 거죠. 혹시 오늘 점심 뭐 먹지? 라는 표현을 아랍어로 하실 수 있으세요? 아마 대부분의 분들은 1초 안에 못한다 라고 바로 떠올리실 거예요. 이건 내 머릿속에 나는 아랍어를 모른다 라는 메타인지가 잘 자리 잡고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질문을 듣는 즉시 그 답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게 학습 분야에서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자신이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정확히 구분할 수 있어야 간단히 살피고 넘어갈 부분, 꼼꼼히 이해해야 할 부분을 제대로 파악할 수가 있거든요. 왜 학생들 중에 수학 문제 보면 다 아는 것 같은데, 풀 수 있을 것 같은데 막상 풀이해 보면 잘 못 푸는 경우 있죠. 이런 경우가 메타인지가 제대로 자리 잡지 못한 경우입니다. 근데 이건 어떻게 키울 수 있느냐? 의식적인 연습을 통해서 기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문제를 보고 아는지 모르는지를 먼저 한번 생각해 본 후에 실제로 문제를 풀어볼 수도 있고요. 특정 개념에 대해서 연습장에 아는 만큼 적어본 후에 교과서나 참고서랑 비교해보는 방식으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메타인지에 관해서는 제가 다음에 따로 영상 만들어서 올릴게요. 셋째, 학습 계획 세우기. 초등학교 때까지는 딱히 시험이라는 과정이 없어서 뭔가를 계획 세우고 그것을 실천하는 연습이 부족할 수 있어요. 이런 활동은 중학교 들어서부터 본격적으로 해야 하는 거죠. 근데 아이들이 제대로 계획을 세워서 실천해 본 경험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부모님이 무작정 계획 세워서 공부해라 라고 이야기하면 당연히 잘 못하죠. 이것이 처음에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먼저 목표를 설정한 후에 현재 나의 상태를 파악하고요. 그 목표를 달성하기까지 필요한 기간, 그리고 가용할 수 있는 자원 등을 파악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자원들을 적절한 시간별로 배치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수학 중간고사 시험 범위가 소단원 기준으로 6개 단원이에요. 내 목표는 여기에서 나오는 문제를 모두 맞추는 거고요. 현재는 아주 기본적인 내용만 알고 있는 정도라서 내가 약한 부분, 잘 모르는 부분에 대한 파악부터가 필요해요. 시험까지는 3주 정도 남았고 다른 과목들 공부나 학원 등 스케줄을 고려했을 때 주중에는 매일 1시간, 주말에는 2시간 정도는 시간을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교과서와 문제집 한 권 가지고 있고요. 그러면 우선 교과서 기본 문제를 모두 풀 수 있을 때까지 반복해서 먼저 풀고,
그 이후로 교과서 심화 문제와 문제집 문제들을 많이 풀어보면서 점점 아는 내용을 단단히 하는 과정이 필요하겠죠. 이런 식으로 계획을 세우고 또 틀어진 계획을 남은 기간, 일정 등을 고려해서 수정하는 것도 계속 연습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이건 입시가 끝나도 어른이 되어서도 활용하게 되는 능력이니까 이참에 익히는 게 좋겠죠? 네 번째, 배경 지식 쌓기입니다. 이건 꼭 책이 아니어도 됩니다. 영상도 괜찮아요. 대신 다양한 분야의 내용을 습득해야 합니다. 어떤 자료를 빠르게 읽고 그 내용을 파악하는데 가장 큰 변수가 해당 분야에 대한 배경 지식을 얼마나 쌓고 있는가예요. 근데 고등학교에 가면 각 과목들 공부 따라잡는 것만으로도 벅차기 때문에 딱히 배경 지식을 쌓을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건 중학교 때 많이 해줘야 해요. 어찌 보면 당장 한 문제 더 맞추고 1점 더 받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학교 도서관이나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도서관에 가서 본인이 관심 있는 분야 책부터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이때 가급적이면 만화로 된 거 말고 텍스트로 된 책을 추천합니다. 유튜브를 볼 때도 알고리즘이 추천해주는 영상을 따라가지만 말고 내가 공부했던 내용, 궁금한 내용을 검색해서 관련 영상을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내가 특정 단어로 검색을 하게 되면 자동으로 알고리즘이 그것과 관련된 영상들을 계속해서 추천해줘요. 이런 식으로 영상이 꼬리에 꼬리를 무는 거죠. 이 외에도 오프라인에서 열리는 다양한 행사에 참여하는 것도 추천합니다. 여건이 된다면 각 지역에서 열리는 전시 컨벤션 행사 등에 참여하는 것도 좋습니다. 기계 관련 내용, 관광 관련, 식품 관련 등등 정말 다양한 주제의 행사들이 많이 열리니까 내 관심사가 아니더라도 참석해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대부분 행사가 입장료 한 5,000원 미만인 경우가 많으니까 금액적으로도 크게 부담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어떠한 방법이 되었든 중학교 시기에는 다양한 분야의 다양한 지식을 경험하고 쌓는 게 중요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주인공은 항상 마지막에 등장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해요. 바로 자기 통제 능력입니다. 우리 학생들이 앞으로 삶을 살아가는데 성과를 내는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능력이에요. 지금 해야 할 일, 하기로 했던 일들을 실천에 옮기는 능력이죠. 인간의 두뇌 발달 측면에서 보면 이런 형태의 사고력과 관련된 조절은 뇌의 앞부분 전두엽에서 이루어지는데요. 안타깝게도 전두엽이 제대로 성장을 완성하는 시기는 20세 가까이 되어서입니다. 여성들은 보통 좀 더 빨리 완성돼서 18세 전후라는 의견이 가장 많고요. 남성들의 경우에는 21, 2살이 되었을 때 비로소 완성된다고 하죠. 그래서 이 시기가 되지 않으면 충동적인 행동이나 잘못된 의사결정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남학생들이 철이 늦게 드는 것도 이것 때문이에요. 어쨌든 자연적인 성장을 돕는다는 측면에서 인위적인 학습과 훈련을 통해서 자기 통제 능력을 기르는 것을 추천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들, 텍스트 읽기, 계획 세우고 실천하기, 배경 지식 쌓기 등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자기 통제가 되는 경험, 그리고 안 되는 경험들을 할 거예요. 이런 경험들을 반복적으로 하는 과정에서 서서히 자기 통제 능력이 길러집니다. 이 과정에서 부모님의 자녀 통제력과 자녀의 미성숙한 자기 통제력이 충돌을 일으키는 시기가 바로 사춘기예요. 이 부분은 다음에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이 시기 부모가 해줄 수 있는 것은 자녀의 의사를 존중하면서 스스로 자기의 행동을 통제할 수 있도록 적절히 유도하는 정도예요. 자, 여기까지 영상 봐주신 분들을 위한 꿀정보 하나. 중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님들의 요청이 많아서 희망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주말에 세미나를 한번 가져볼까 합니다. 관심 있는, 도움이 필요한 많은 분들이 함께 하셨으면 하는 생각에 줌을 통해서 개최할 계획이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은 영상 고정 댓글에 있는 상세 설명 사이트 들어오셔서 내용 확인해 주세요. 학생은 물론 학부모님도 참여 가능하고요. 세미나 마지막 부분에는 사전에 받은 개별 질문에 대한 답변들도 해드릴 예정이니까 많이들 신청해 주세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How to Study는 입시뿐만 아니라 세상을 사는 데 도움이 되는 다양한 공부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다루는 채널입니다. 이번 영상 유익했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혹시 아직 구독 안 하셨다면 구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